두 번째 이슈는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다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리수를. 근데 그 무리수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각지에서 전 정말 오늘 몇 개만 준비해 왔는데 각지에서 불법 선거 운동이 막 판을 치고 있어요. 판을.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정권이 상관없이 우리가 선거운동 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선거법 위반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 할 때 있었어.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거는 뭐 토론하면서 말하면서 나오는 실수라든가 좀 거친 표현들 상대에 대해서 너무 막 공격하다 보니까 허위사실 나올 때 뭐 그런 거였거든. 그런데 물리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국민의힘이 매우 물리적인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것도 보십시오. 민주당이 불법 선거 운동하는 건 나오지 않아요. 거의. 다 누구냐면 국민의힘 쪽이야. 국민의힘 쪽. 깜짝 놀랐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사실요. 가령 이런 거죠. 하만갑. 추미애 장관이 나와 있는 하만갑. 하만갑은 제가 어떤 지역구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송 보다 보면은 제가 답답한데 하남갑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 하남이 요번에 하남갑과 을로 분구된 거 아닙니까? 하남은 완전 박빙이에요. 원래 지역구가 딱 반반이야. 진짜 50대 50. 응? 윤석열 대선 때도 결과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하남갑과 하남을이 어떻게 됐냐면 하남갑은 원래 하남에 있었던 요 동들 중에서 지역 중에서 보수적인 지역 있죠. 대선 때 윤석열한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준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모아서 하남갑으로 보냈고요. 도농복합 지역. 그리고 하남을은요. 하남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들만 합쳐가지고 하남을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남을은 요번에 김구의 그 증손자한테 준 거 아닙니까? 여기는 거저먹기야 사실. 근데 하남갑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수치로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그래서 저는 추미애가 갈 때 걱정했어요. 이거 큰일 났네. 괜찮을까? 또 저도 어떤 잘못된 편견이 있었냐면은 보수에서 뭐 이준석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막 비아냥거릴 때 뭐라고 하냐. 추미애를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보수의 어머니.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죠. 뭐냐면 추미애 때문에 민주당 선거가 망한다. 추미애 때문에 대선 졌다. 추미애 때문에 뭐 졌다. 그런 식으로 막 조롱하는 거야. 추미애는 워낙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서 싫어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만 추미애를 좋아하고 중도 사람들, 보수뿐만이 아니라 중도들이 추미애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야. 극혐. 그래서 추미애는 나오면은 보수한테 유리하다. 이준석이라든가 그런 보수 애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비아냥거려. 추미애는 보수의 어머니라고. 근데 저도 사실은 머릿속에 저도 그런 게 좀 편견이 있었어. 추 장관이 중도에서는 좀 부정적인가? 그래갖고 선거운동할 때는 도움이 안 되나? 우리는 좋아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중도에서는 안 좋아하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남갑을 갔더니 그게 아니죠. 하남갑은 원래 민주당한테 압도적으로 불리한 지역이에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추 장관이 가니까 지지율이 어때요? 이 지지율이 국힘보다 훨씬 높아요. 중도에서 추미애를 미워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완전히 허구였어요. 허구. 똑같아.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장관도 그동안 조국 장관이 정치하기 전까지는 다 뭐라고 했냐? 조국은 중도에서 극혐이다. 입시 비리 문제라든가 공정 문제 때문에 보수가 아니고 중도에서도 조국을 싫어한다. 조국과 결별하지 않으면,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선거 끝난다. 그런 식의 말이 민주당 안에서도 많았다고요. 근데 정작
조국이 정치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중도에서 압도적으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거짓말. 지금까지 정치 평론하고 또 지금까지 뭐 분석하는 새끼들은 다 거짓말한 거예요. 추 장관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요, 다 말도 안 되는, 아무 근거 없는, 그냥 중도는 조국 싫어할 거야, 추미애 싫어할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거였거든.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국은 그걸 증명했고, 추 장관도 하나는 갑을 갑으로써 그걸 증명이 된 거야. 중도에서 추미애에 대한 반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하만 갑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하만 갑 판세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추 장관이 높아요. 그런데 마지막 조사, 지금 K-스탠 리서치, 조앤CNI, 한국갤럽 조사가 다 마지막 조사 해놓고 최근에 나온 것들이에요. 같은 날 나온 것들이야. 그럼 보면은 K-스탠 리서치는 추 장관이 13% 앞서고 있고요. 조앤CNI는 2% 앞서고 있고, 그리고 한국갤럽은요, 조앤CNI는 5% 앞서고 있고, 한국갤럽은 3% 앞서고 있습니다. 3%. 제일 많이 붙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앞서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고, 지금 저는 이게 까봐야겠지만, 그리고 이 지역은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추 장관이기 때문에 된 거다. 딴 사람이 갔으면 이렇게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 들어요. 추미애가 아니었으면 이만큼 못한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국민의힘이 아주 노골적인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 운동. 이게 뭐냐? 하남갑에 있는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뿌리는 거죠. 왜냐면 나이 있는 노인분들이 지역구 투표, 비례투표 2장이잖아요. 어디에 찍을지 헛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어른들 2번에 국민의힘 찍으시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4번에 국민의힘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뭡니까? 견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뿌리는 거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거 불법이죠. 이거 완전 불법 선거입니다. 불법. 이게 선거법 93조에 보면요, 탈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고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 이거 배부, 첩부, 살포, 상영, 게시할 수 없다. 게시할 수 없다. 우리가 선거장 들어가갖고 내가 1번 도장 찍은 다음에 이거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거 걸리죠. 이거 왜 걸리는 겁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93조. 왜냐면 내가 1번 찍은 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 내가 찍은 건데 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같은 이유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어디를 찍어라. 이게 돌리는 건요, 이건 다 불법이에요. 완벽한 불법. 아니, 나는 모르겠어. 지난 선거 때 이런 거 있었나? 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하는 거를 기억이 없거든요? 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번 선거 때는 이런 게 무지하게 많아,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추미애 장관 쪽에서 이거 당장 선관위가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 들어갔고요. 이게 덕풍 1동 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확보가 돼갖고 신고가 된 거거든요. 이게 언제 뿌려졌냐? 사전투표일 이전에 각 동 경로당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났고, 그리고 어차피 추미애 장관 지역구 얘기 잠깐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자면, 오늘 매불수를 봤더니 매불수에서 지역구
판세 분석을 막 하면서 그 하만갑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추장관하고 이용하고 3%밖에 안 돼 있으니까 막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아, 난 좀 황당해. 이거 왜냐면 좀 잡아줘야 돼. 뭐라고 하냐면 추장관이 이 뭐라고 할까? 그 아까 말했잖아요. 중도라든가 그 법무부 장관 때 너무 강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안티가 많다. 싫어한다. 그래갖고 지금 하만갑에서 지금 3% 너무 이거 어렵다. 하남시 여러분들 추장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분석이 잘못된 겁니다. 하남시 갑은 진보한테 엄청나게 어려운 지역구이고 추장관이니까 이만큼이라도 온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미지를 추미애는 너무 강한 이미지여서 중도에서 싫어한다. 사람들이 비호감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불쇼 갑자기 막 추장관에서 그렇게 이미지를 말하길래 일반 보수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길래 이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고요. 지금 비슷한 일이 또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아예 더 대범해. 지금 아까 하만갑은 그래도 국민의 힘이었죠. 국민의 미래가 나왔지. 야, 근데 대박이에요. 여기는 아예 후보 이름을 적었어. 심성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지금 민주당의 김기태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심성범이랑 붙고 있는 지역인데 이 새끼들은 아예 대박이에요. 그 사전투표 그 용지를 아예 옆에 복사를 하고 지역구 투표 복사해갖고 아예 이름을 넣었어. 신성범이라고. 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법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야,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기 경남. 황당한 겁니다. 또 며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천 중구 광화군 옹진군 선거구죠. 거기는 지금 민주당의 조택상 후보가 나가 있는 인천에서 아주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구인데 요번에 여기 잘하면은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는 지역이 돼버렸어.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남자분이 이 거동이 불편하신 이 노인들 어른들을 차로 모셔가지고 선거장에 선거 칠 수 있게 사전투표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죠.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동이 어려우신 어른들 사전투표 하러 모셔다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그게 무슨 막 누구 찍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뭐 강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차를 이용해가지고 어른들 선거하기 어려운 분들을 선거장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굉장히 센 겁니다.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특정인을 찍어 안 찍어 그게 아니고 투표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금전이나 물품, 차마, 향응 이거 제공하라고 약속하는 거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차마가 뭐냐? 이 차마가 바로 이거예요. 자동차. 차와 우마인데 차와 우마를 지칭하는 말이죠. 표현을 무슨 차마라고 쓰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이게 뭐냐면 자동차. 그러니까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내가 나와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되게 불합리해 보이죠. 아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좀 모셔다 드리면 어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폐해가 너무 많은 거죠. 특별한 경우 되게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동원하는 거 사람들 막 버스로 동원하고 뭘로 동원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폐해가 나오니까
선거법에서 이걸 금지한 거예요. 금지할 땐 금지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어려운 분들을 투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차로 어른들을 모셔다가 데려가는 게 아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선관위에서 아예 그 집을 가가호 방문해 가지고 투표 용지를 받아옵니다.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 사전투표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많이 만드는 거죠, 지역에. 그런 방법밖에 없어. 그게 아니고 내가 차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인들을 모셔다가 선거를 치르게 하는 거,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 당사자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왜냐면 이 사람이 그 강화군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그 관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동이 불편하신 어른들한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냥 도와드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뭐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뭐라 할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거지. 그래서 이분이 진심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더군다나 이 지역은 지금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거든요. 조태상과 배준영이 딱 붙어가지고 같은 날 나온 조사인데 한쪽에서는 지금 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꽉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동두천시, 양주시, 영천군 갑 선거구, 여기는 지금 국힘의 안기영하고 민주당의 정성호와 붙어있는 지역이죠. 정성호. 저는 정성호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그래도 뭐 선거에서는 개인보다는 그 당이 중요하니까 정성호가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뭐 경북 같은 지역에서는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민주당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을 막 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폭행. 제가 엊그저께 몇 개 소개해 드렸죠. 황당한 거예요. 폭행을 해, 폭행을. 근데 일반 지지자도 아니고 도의원들 새끼들이 막 폭행을 해. 의원 새끼들이. 이거 황당한 거야.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방송했어요. 경북에서는 국힘당 도의원이 민주당 선거 운동하는 사람을 막 안면 가격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막 이런 개지랄 떨고 있어요. 나쁜 새끼들이 진짜. 진짜 웃긴 새끼들이지. 근데 놀라운 건요, 지금 여기 연천구 갑에서는요, 나 깜짝 놀랐어. 난 처음에 기사 보고는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나? 국힘당 선거 운동하는 사람이 민주당 선거 운동하는 사람 때렸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 후보 국민의힘의 안기영이가 직접 선거 운동하고 있던 민주당의 최수연 시의원, 여성입니다. 이 최수연 시의원이 정성호 의원 선거를 돕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와가지고 폭행을 한 거예요. 폭행을. 근데 본인은 뭐라고 하냐? 응?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켓을 살짝 건드린 것일 뿐 신체적으로 밀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경찰이 파악하겠지. 이게 폭행 장면이 CCTV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안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우리 당 최수연 시의원에게 다가와 최 시의원을 밀쳤고, 여기 항의하자 재차 3개 밀쳤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역 개찰구에서 여당 국회의원 후보가 야당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막 폭행을 막 때리고 그건 아니겠지만 이걸 보고 있으면은 밀친 거 아닙니까? 여성 시의원을. 막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가 어디냐? 개찰구예요, 개찰구. 사람들이 전투 타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다 보고 있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후보가 상대 선거운동하는 여성 시의원을 막 밀치고 나중에는 고소하라면 고소하라고 막 윽박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지금 불법 선거 운동이라든가 선거 방해 행동 같은 게 기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몇 개만 가져온 거야. 되게 많아. 그런데 딱 보잖아요. 다 가해자가 누구냐? 국민의힘이에요. 대부분 국민의힘.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진짜 안 그래. 여러분, 호남에서 국민의힘 선거운동한 사람들 폭행합니까? 폭행 안 합니다. 광주에서 폭행합니까? 폭행 안 해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강릉, 여기도 대박이죠. 이번에 민주당이 권성동하고 강릉시장, 김홍규 강릉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했냐? 권성동은 사전투표 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 사전투표 장소 입구에서 선거 유니폼을 입은 채 사람들한테 인사했다는 거죠. 이거는 왜 걸립니까? 이것도 불법이에요. 선거법 58조 2조에 보면요. 투표 참여 권유 활동 관련해서 나옵니다. 권유할 수 있는데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 선거운동 하면 안 됩니다. 100m.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 권성동은 100m 밖이 아니고 바로 그 앞에서 옷 입고 와서 선거운동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법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불법을 행할 수가 있죠? 야, 이게 놀라운 거야. 아니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지만 권성동이가 이 법 규정 모르겠습니까? 이 룰 모르겠어요? 룰 알지?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소 바로 정문에서 이런 짓거리 하냐고요. 또 김홍규 강릉시장, 이 새끼는 6일날 권성동이랑 같이 주문진에서 함께 유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세할 수 있어요? 유세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선거법 86조에 보면은 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심지어 지자체장들.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굉장히 길게 선거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장은요, 각 지자체장들은요, 선거가 시작되면은 민원인들, 그 주민들 있잖아요. 구민들. 민원도 청취를 못해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 지자체장들의 이런, 본인들은 구정활동이라든가, 시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선거 기간에는요, 지자체장들이 민원도 청취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집단 민원이라든가 긴급 민원 외에는 민원인들의 민원도 못 들어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새끼가 황당하죠. 아예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지 말로는 내가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냥 악수한 거다. 그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대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지? 아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게 이런 물리적인 불법, 지금 아예 대놓고 나갔잖아. 지금 선거운동 하러 강릉시장이 아예 전단지를 만나서 뿌리잖아. 다 증거가 남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불법이 대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윤석열 들어오고 2년 만에 대한민국이 진짜로 그냥 무법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윤석열 자체가 대통령 새끼가 선거에 진짜 관여하고 있잖아, 지금. 24번의 민생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그 끝난 다음에는 무슨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라고 하고 있고 사전투표를 부산에 가서 하질 않나. 부산대병원 가갖고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추천하지 않고 서울 간 거 이걸 계속 부각시키질 않나. 대놓고. 정말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열받는데 동시에 열받는 거와 동시에
뭐가 느껴지는 거냐? 아, 저것들이 정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최후의 발악. 오늘 주제가 국힘당의 최후의 발악인데 정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구나. 저것들이. 아, 괴멸 직전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냥 뭐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뭐 벌금 나오고 혹은 의원직 박탈되는 건 나중 문제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은 살아남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발악을 해, 발악을. 이런 발악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저 새끼들은 정말 지금 급하구나. 괴멸 직전에 있구나.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선거 관련해가지고 분위기, 판세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뭐라 할까 이런 정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선거가 힘들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할 리가 없거든요. 무리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무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판세가 안 좋은 거죠, 진짜. 야, 고소당해갖고 재판해가지고 뭐 100만 원 이상 나와가지고 벌금 나와가지고 의원이 날아가더라도 한 2년을 버틸 수 있으니까 당장 지금은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런 마음으로 수당하고 가리지 않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어이없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힘당의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이슈 했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슈도요. 세 번째 이슈도 지금 막 진짜 검찰과 법원이 난리가 났죠,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민주당 선거운동을 방해하려고 아주 공권력이 총동원 됐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가 아니고요,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싹 보고 분석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렇게 컨설팅 해드리거든요. 받아보시면 보험비가 절감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불필요하게 뭐 양쪽으로 나가던 보험비가 알고 보니까 보장은 하나야. 아깝잖아요. 그런 거 다 잡아주고 꼭 필요한 그 보험 그 보장이 있으면 넣을 수 있게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콤마님께서 사물이 광고 딱 하나라고 부끄럽습니다. 두 개는 언제 하냐고. 여러분 광고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저희도 광고를 하고 싶어요. 예. 우리 소상공인 312 분들은 사무리한테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고 효과가 과연 있을까? 저도 보장은 못합니다. 보장은 못하지만 과감하게 한번 광고를 맡겨 보십시오. 부끄럽습니다.